먼저 국제협약, 국제법에서 살림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조문상에서 한번 그냥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산정 방법이 국제적으로 MRB-한가, 교토정서 1차, 2차 기에서는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파리협정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림보험 감축 목표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을 달성, 감축 목표가 국내적으로 이제 파트가 들어가게 됐고, 그거에 대한 달성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계획상에는 넣지 못했지만 또 어떤 게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살림, 환경, 이것이 기후변화와 어떻게 인터랙션이 있고, 살림과 환경이 또 인간과 어떻게 인터랙션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후변화 협약, 컨벤션에서의 살림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육지 생태계에서 온실가스의 흡수원과 저장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한다. 서문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3조 원칙에 당사자는 온실가스의 모든 배출,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모든 배출원, 흡수원 및 저장소에 그리고 적응 조치를 모두 포함해서 진행해야 된다. 4조 공약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당사자는 온실가스의 인위적인 배출을 제한하고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소를 보호 강화해야 한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인위적이라는 용어, 앤스포제닉이라는 이 용어를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기후변화 협약 컨벤션화에서 이렇게 흡수원에 대한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토정서에서는 그대로 받고 있는데요. 3조에서는 특히 강의하시면서 질문을 받고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네. 아까 저기 흡수원하고 저장소 있잖아요. 네. 어떻게 구분을 이렇게 흡수원에 대한 것들, 저장소는 사실 개의 범위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수계, 육지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육지 생태계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싱크에 대한 부분은 이제 탄소 저장고, 카본 풀 형태의 소규모 그룹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토양과 지상부 바이오매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분화되는 형태를 담고 있습니다. 교토 의정서 3조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토지 이용 부분, 토지 룰루CF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3조와 3.4조에서 룰루CF 토지 이용 부분에서의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3.3조에서는 명확하게 조림, 신규 어포레스테이션과 리포레스테이션에 대한 것들은 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걸 100% 가져가고 있고, 벌채, 디포레스테이션에 대한 활동에 대한 배출원에 의한 배출과 흡수원에 의한 흡수를 개정을 한다. 그리고 그것은 무속소 1국가의 감축 목표 달성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원에 대한 흡수량은 MRVR 방식으로 보고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4조는 무엇이냐? 3조는 신규조림, 재조림, 벌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한 것이고, 활동을 제시한 것이고, 4조는 당사구청에서 룰루CF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인증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에 대한 국가 할당량에 추가하거나 공제하기 위한 방식과 규칙과 지침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활동의 ARD와 같이 이렇게 활동에 대한 걸 명시하지 못했고요. 협상 진행 단계상 3.4조 2조항에 따라서 뒤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룰루CF에서의 흡수원 활동에 대한 리스트를 뒤에 3.4조에서의 근거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토 1, 2기차를 지나서 파리협정에서 살림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전문에서 협약상의 내용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협약에 언급된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소의 적절한 보존과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았느냐? 4조 감축 부분에서 13조에서 이렇게 또 받았습니다. 당사국은 자신의 국가 결정 기여를 산정하는데 그거에 따른 인위적인 배출과 흡수를 산정할 때
총회에서 채택한 지침에 따른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활동에 대한 것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고 방법론에 대한 것들인데 14조에서는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았냐 하면 협약상에서 기존의 방법론과 지침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이 활동과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파리협정에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기존의 방법론과 지침을 활용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교토 정서에서 산림 파트가 별도 조항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5조에서 당사자는 파리협정 5조에서 산림을 포함한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소를 적절히 보존하고 증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뭐 슈드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인커리지하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길게 나와 있지만 이 개발도상국에서의 뭐 황폐화 배출 감축에 관련 활동 그리고 보전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그리고 탄소 축적 증진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는 영문상으로는 풀네임으로 레드 플러스에 대한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산림에 대한 별도 조항, 뭐 제한사항 별도 조항을 신설했다는 거가 큰 진전이었다고 보고요. 뭐 제한사항으로 약간 아쉬운 점은 그럼 이러한 활동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지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감축 활동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산림 부분이 담아내줘야 되는지를 감축에서 포함해서 활동을 가져가고 있습니다.